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늙고 병드는 생로병사의 고통,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겁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만큼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골골하지 않고 더 건강히 나이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노인 보약인데요. 과연 이 보약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강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노인 보약입니다. 그만큼 연세 많은 분들은 몸을 보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약을 써보면 젊은 사람들과 효과 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느려요. 같은 병에 같은 약을 쓰더라도 굉장히 느립니다. 또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더욱 단단하게, 더욱 강력하게 몸을 보강하고 인체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천수를 누리고 큰 병이 안 걸리고 천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고 진액이 고갈되고 혈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피로하기도 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면 잘 못 들어요. 잘 들어야 기력도 보강하고 진액도 보강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할 텐데 잘 못 드니까 밥맛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욱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연세가 많으면 진액이 고갈되고 모든 게 거칠거칠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고목나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조금만 잘못 넘어지면 부러지죠. 진액이 고갈돼서 그래요. 또 조그만 거리를 걷더라도 아이고 다리가 아프면서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혈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또 같은 일을 해도 금방 지치고 땀을 비직비직 흘리면서 움직이길 싫어해요. 그 기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정말로 보호를 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를 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혈기를 돋구거나 진액을 보충하거나 기력을 돋궈줘서 노쇠 현상을 어떻게든지 지연시키고 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이러한 한약이 바로 노인 보약인데요. 한약 그러면 퇴비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퇴비, 화학약품이 아니에요. 약이라고 그래서 퇴비이기 때문에 많이 들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뭐 한약 먹으면 뭐 노폐물이 쌓인다,
뭐 간이 나빠진다, 콩팥이 나빠진다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약은 퇴비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 풀 뿌리로 한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퇴비예요. 어떤 퇴비냐? 혈기를 돋구거나 진액을 채우거나 기력을 도와주는 퇴비예요. 그래서 노쇠 현상을 지연시키는, 병들지 않게 하는, 병이 들었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이러한 퇴비예요. 노인 보약은. 예. 그래서 노인 보약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보약은 뭐냐?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대하다 보면 나는 고기가 아주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 나요. 그거는 참 곤란한 겁니다. 그걸 고쳐야죠. 그건 뭐냐면 그 고기에 대한 독성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내 몸이 나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고기를 간혹 드셔야 됩니다. 고기를 잘 드시는 분일수록 노쇠 현상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물성도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여기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은 야채를 너무 많이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입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채를 들 때 알맞게 조금 들어야 돼요. 그것도 데쳐서 드시거나 불에 약간 이렇게 숙성시켜서 드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거나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리거나 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고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내가 오늘 돼지고기가 들고 싶다. 내 몸에 필요한 거예요. 아,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다. 내 몸에 필요한 거예요. 생선이 들고 싶다. 내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원칙이 있어요. 아침에는 잘 들고 저녁에는 가볍게 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인의 보약 중에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음식 중에서 새벽에 쌀미음을 끓여 드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쌀미음은 진액을 쳐줍니다. 노인은 진액이 부족되고 고갈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쌀미음으로 진액을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위를 보양하고 보하는 힘이 적지 않다 그랬어요. 또 쌀미음뿐만 아니라 우유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최고의 보약은 사실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들어야 돼요. 노인들에게 맞는 보약은 젊은 사람들의 보약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보약은 달라요. 처방이 달라요. 보약을 쓸 때도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 감별과 맥,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의 보약과 연세 많은 사람의 보약은 다르더라. 연세 많은 분은 혈기가 쇠가니까 혈기를 돋구는 이런 약들이 필요할 거고 젊은 사람은 너무 무리하고 많이 써먹었어. 술 많이 들고 일 많이 하고 성생활 많이 해서 피로가 오는 거야. 그럼 그거에 맞는 보약을 써줘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보약과 연세가 드신 분의 보약은 달라집니다.
노인들이 병이 생겼을 때 보약은 노인들은 진해, 기혈, 장부 등의 모든 것들이 허약해져서 여러 가지 이상한 병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또는 기혈을 돋구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돼 나가도록,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면 여러 가지 큰 병들이 예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보약을 체질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피로하면 감기가 되고, 감기가 안 낫고 오래되면 그 다음 여러 가지 병이 되고 큰 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허로증이 있어요. 몸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보약을 쓰면 감기 비슷한 이러한 증상이 없어지면서 면역력이 형성이 돼서 큰 병이 막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적치라는 문에 가보면 원기가 허약하고 순환이 잘 안 되면 뱃속에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덩어리가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노인의 보약이라는 제목을 로 방송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병 없이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맞는 보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한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노인 보약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여성은 68세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뼈가 굵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성격상 집에 있지를 못해서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마음적으로 편치 않아서 왜 사는가 싶은 정도의 마음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정이 안 되고 몸이 떨리는 것 같고 밥맛도 영 없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쓴맛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 양약을 끊었는데 이번 구정 전에 안정이 안 되고 떨림이 오고 어디로 멀리 도망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즐겁게 일했는데 이번에는 다 싫고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봤더니 갑상선 항진증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내 몸이 지쳐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이분은 성격상 이렇게 자잘한 것은 잘 못하고 최근 일주일 정도 자다가 무덥고 땀도 나고 며칠 전부터는 장단지가 뻐근하면서 힘이 없는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네, 이분은 증상도 증상인데 네. 심신이 좀 많이 지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입니다. 나이. 이분은 68세라는 나이가 허로증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허로증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그런 적당한 나이인데 허로증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양명형이고 뼈가 부을다는 것은 남한테 일을 맡기고 내가 다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언제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로증이 왔고 지쳐서 신정이 고갈된 것이고 또 나이를 볼 때도 신정이 고갈될 나이고 그래서 허로증의 음양기호를 돋구고 또 허로증의 조리를 할 수 있는 약인 정기를 돋구는 고지름자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너무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약을 투여한 결과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약을 투여한 후에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지쳤던 것 같았는데 그것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100에서 한 70 정도는 올라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단지가 뻐근하면서 힘이 없었는데 이런 현상도 덜하다고 했고 자다가 괜히 덥고 땀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약을 몇 제를 복용한 후에 1년 정도 뒤에 다시 이분이 내원하게 됐는데 그 뒤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작년에 약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기를 돋구고 허로에 치료하는 그런 약인 고지름자를 썼을 때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피로하고 여기저기 불편한 것도 좋아졌지만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약을 쓰면 연세가 많은 분들 보약을 쓰면 머리카락 빠지는 거라든지 또는 피부가 건조해진 거라든지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진액이 말라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거나 입이 마르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상들도 진액을 쳐서 그 진액이 고갈된 것을 도와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지름자라는 이런 약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뼈가 굵고 양명형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썼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무조건 보약이 좋다기보다는 생긴 모습이나 체질에 따라 그 보약을 맞춤 처방해야 효과가 진짜 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춤 보약 처방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입니다. 피부 묘기증 뭐냐? 긁으면 뻘겋게 일어나고 부드러기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걸 피부 묘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묘기증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피부 묘기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부 묘기증이 심한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황련입니다. 황련. 묘기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 황련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 황련이라는 약이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한데요. 한약입니다. 한약. 예. 피부 묘기증이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약은
한약 중에는 이 황련이 중심이 된, 이 황련은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찰을 할 때 황련에 의한 묘기증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배에다가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다가 이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면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황련과 관련된 약을 써야 돼요. 황련과 사물탕, 황련과 이진탕. 이렇게 황련이 들어가는 그러한 약재를 써야 피부 묘기증이 치료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입니다. 식상에 의한 두드러기, 음식의 상에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식독을 대변 소변으로 빼버리거나 또는 피부 호흡시켜서 발산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드러기를 가라앉혀요. 증상만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 독기가 안에 쌓입니다. 몸 안에. 그 독기가 어디 가지 않아요.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근데 독기가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려요. 피부 묘기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두드러기가 따끔따끔따끔하게 올라와가지고 긁으면 피부가 선이 빨갛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쁘긴 뭘 나빠, 좋지. 이쁘고 착해. 화는 리어하다, 이쁘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남자, 이쁘게 생긴 여자, 화로 봅니다. 성질이 있어요, 안에. 그런 사람이 두드러기가 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피부 묘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벌레나 모기에 물렸을 때 그 독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면 나중에 피부 묘기증이 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약을 사용해. 잘못된 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약을 계속 먹어.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약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약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은 쌓여요, 몸에. 축적돼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쌓이면 피부 묘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생리과다. 생리과다는 대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여자가 한을 품으면 피를 토합니다. 코피가 나오기도 하고 가래에 피가 토해도 되는데 밑으로도 하혈을 합니다. 생리과다. 이건 화병입니다. 물론 몸이 약해서 간수하지 못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살이 물렁물렁해요. 근데 생리과다 중에서 피부가 단단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화해에서입니다. 화해에서 오니까 어때요?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묘기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십평탕이라는 게 가장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 음식에 의한 거예요. 소시오탕하고 평이산 합방입니다. 해독사물탕. 이게 뭐냐? 생리
불순, 북루. 생리가 너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리가 막 울컥울컥 나와서 옷을 다 버리고 잠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을 버리고 이런 사람 경우가 있어요. 이기승양탕은 이건 뭐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 하혈을 할 때 또는 땀을 많이 흘릴 때 이거에 의해서 피부 묘기증이 오죠. 감두탕은 이게 해독제예요. 감초하고 두, 콩이에요. 검은 콩. 그걸로 해독을 시켜요. 그러면 피부 묘기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과다의 원인은 울화에 의해서 또는 기가 부족해서 몸이 헌행해서 몸이 헌행한 사람은 어떠냐면 대개 허벅지가 굵어요.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크고요. 생리 중 성교에 의해서 생리과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리과다의 한약적인 치유는 개울사물탕, 오적산 가미방, 이기승양탕, 온충혈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이거는 울을 풀어주는 거고 요거는 차서 허벅지가 굵은 사람, 요거는 기가 부족해서, 요거는 화에 의해서 올 경우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는 그 원인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과다를 치료하면 묘기증이 동시에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이 피부 묘기증을 치료하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생리과다를 치료해 주면 피부 묘기증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삼은 겁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이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로 내원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피부 묘기증 환자는 한의원에 많이 내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부 묘기증이 사실은 치료 방법이 한방 치료 이외에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성은 참으로 심각한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만 일본에서 내원했더라고요. 이분은 일본에서 이 묘기증을 치료하려고 일본에도 한방이 있으니까 한약도 많이 썼더라고요. 양방 치료도 했고요. 또 일본에서 치료했던 기록을 다 가지고 내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영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내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증상 역시 사진과 함께, 그러니까 묘기증이 심하게 나타났을 때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다 찍어서 놨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편했던 증상을 날짜별, 연도별로 계속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오니까 제가 판단하기가 쉬웠죠. 병의 원인을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쉽게 치료될 수가 있는데 이 여성도 비교적 빠르게 치료가 되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일본인 환자는 생긴 모습이 어땠나요?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마가 톡 튀어나온 게 특징입니다. 이마가 나왔다는 것은 심장의 화 또는 방광의 진액이 부족돼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가 있고 얼굴이 각이 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심장, 이마도 그렇고 얼굴이 각이진 것도 모두 다 심장화에서 병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 증상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환자는 10여 년 전부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10년 전에 음식을 먹고 나서 시작되었고 벌레나 모기에 물리면 더욱 심했으며 액세서리를 여성이니까 하는데 이것을 해도 심하게 부어오르고 간지럽고 점점 몇 년 전부터 심해지기 시작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그때는 조금 가라앉는 듯한데 그때뿐이랍니다.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해도 묘기증이 피부가 올라오고 햇빛을 심하게 받아도 올라오고 정말로 정말 옴착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햇빛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갑자기 화가 나도 올라오고 그런데 이것을 현대의학 가보니까 안 되더랍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한방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찾은 겁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답답해지는 것이 호흡곤란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자주 목에 걸리는 이물감도 있고 명치가 답답하고 등도 결리고 온 상완대가 다 아프네요. 조금만 많이 먹어도 금방 체하고 쓰리고 생리량이 무척 많고 생리 때 덩어리가 심하다고 하고 생리통도 심했습니다. 갈색 냉이 많이 나오고 허리와 서해부의 통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네, 증상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원한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딱 일본 사람들 같아요. 그 사진 찍어온 거나 병력을 쫙 정리해 온 거나 딱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병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나타나는 주변 증상을 보아서 원인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 맥을 살펴볼 때 76, 76 해서 비소장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장에 떨어진다는 것은 화가 울에서 병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혼 여성입니다. 그래서 생리에 이상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한의학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 생리량이 많아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독 사물탕이라는 분후 치료하는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생리가 마구 쏟아지는 것 같이 나오는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부정출혈이죠. 이거는 화에 의한 부정출혈입니다. 그래서 피부 묘기증이 나타났던 거고 해독 사물탕을 투여했더니 분후도 좋아지면서 피부 묘기증이 좋아졌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 묘기증과 생리 양이 좀 줄었는지 그 결과도 궁금하네요. 네, 생리통이 무척 심했었는데 이 약을 복용 후에 생리통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약에는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많이 줄었고 생리량이 많았던 것이 한 제 한 제 복용할 때마다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또 동시에 피부 가려움증이나 묘기증이 차츰차츰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노인 보약, 그리고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